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나의 노후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요. 지금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엄마이다 보니 애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교육 투자도 많이 하고, 이거저거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이제 거는 기대도 크고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같이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 이후는 자녀한테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자기들 살기 바쁜데 아이고 저까지 챙겨주려면 힘들겠죠, 그죠? 자기 효도한다고 잘 챙겨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서운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 문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외국 부모들은 그게 이제 좀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무조건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대학부터는 네 스스로 가라 해서 외국에서는 애들이 대학 학자금 스스로 벌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론이라고 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그거를 애들이 이제 나눠서 갚습니다. 좀 긴 기간 동안을 갚아 나가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부모들도 자녀들 지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놔두더라고요. 물론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집들은 다 주겠지만, 대부분 이제 중산층 일반적인 가정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주 자녀의 목숨을 걸죠. 그러다가 망합니다. 부모 세대 아주 그냥 부모가 파산이 납니다. 네. 그 애들 키워주는 것,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키워주고, 대학교 등록금 다 대주고, 대학 졸업해서 대학원 간다면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 그리고 결혼한다면 결혼 비용까지 다 대주고,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 집도 사줍니다. 집 사주고, 또 수입이 여의치 않으면 또 사업자금 대줍니다. 또 애들 키운다고 공부하는데 돈 든다고 힘들다고 생활비도 지원해 줍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쓰고 남으면 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 등골 힙니다. 그리고 애들 뒷바라지 다 하다 보면 정작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분들 주변에 보면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 게 집 한 채, 아파트 하나, 그 정도, 예금 조금, 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노후를 사셔야 되는데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자녀 리스크 좀 줄이자. 예전에는 고성장이었고 부동산 그거로 많이들 돈들을 버셨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부동산 재테크를 좀 잘 해놓으면 그 사이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거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져서 돈들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투자를 하면 자식이 부모님 노후를 책임을 져줬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고 부모님 병원비랑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님 부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하고 살고 거기서 생기는 자기의 가족들 돌보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끝까지
무탈하게 잘 살아주면 정말 그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세 쌍둥이 한 커플은 이혼을 해요. 그러면 이혼하면 자녀들이 재산 분할하면 그거 얼마 안 돼요. 집 하나 간신히 장만하면 재산 분할하면 그거 나눠 가져서 뭐 다시 집 얻고 뭐 애들 교육비 주고 생활비 주고 양육비 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 부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선진국처럼 나라가 보장을 해주면 그나마 좋은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 복지사회는 아니어서 노후를 나라에게 의탁하기에는 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만 하면 살려내고 죽을만 하면 살려내기 때문에 의학 기술이 너무 좋아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말년에 돈도 없죠. 건강도 없죠. 그러면 말년이 완전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 결혼하면 자녀들 집 사주려고 애쓰시죠? 막 결혼 비용 다 대주고 막 생활비 대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노후 자금 계산해 보시고 100살까지 사신다고 계산을 하세요. 100살 더 사실 수도 있어요. 120살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끔찍합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여명은 한참 남았는데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으면 그야말로 어떡합니까? 돈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노후 준비하시고 노후연금 드시고 노후보험 드시고 적어도 매달 얼마 이상 고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들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노후 대책도 안 세워놓고 그냥 무조건 자녀들한테 퍼주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자녀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막상 자녀한테 집을 사줬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부모님들이 자력이 없어서 아들 보고 아들아 내가 너 집 사줬으니 내 생활비 다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도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자식 잘못 키웠네. 자식이 웬수야.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노후 대책을 안 세운 업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나이 드셔서 내가 젊어서 어떻게 고생해서 너네들을 키웠는데 너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하다는 얘기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은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해주는 거 많더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